오늘 저희가 준비한 큰 소식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여행업계, 물론 일부입니다. 예. 그리고 다시 패키지 여행을 생각한다라는 두 가지 큰 제목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원래 이 첫 번째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여행업계는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여행업계라기보다도 조금 그 뭐죠? 맺고 끊고가 좀 두리뭉실 넘어가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좀 겪는 경우가 있어서 뭐 그런 쪽이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두 가지 주제로 한번 해볼 텐데 먼저 그 전에 오늘 저희가 주요 뉴스가 좀 몇 개, 두 가지 정도 있어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두 개 아직 내일자 신문에 나갈 건데 아직 기사는 완성은 해놨는데 일단 한번 같이 요거 두 개 한번 짚어보고 오늘 주제 한번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이아따 국제항공운송협회죠. 아이아따가 오늘입니다. 한국 시간 17일 트래블 패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름 그 아이아따에서 선보이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뭐 이거를 받든지 안 받든지 이거는 뭐 자유지만 각 국가별로도 자 2021년 1분기에 트래블 패스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오늘 공식 발표를 했고요. 트래블 패스는 항공사, 정부, 여행자 등으로부터 필요한 시험이나 백신 정보의 안전한 흐름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고요.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국경을 다시 개방하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여권과는 다릅니다. 기존의 어떤 종이 여권이 아니라 모바일에 들어갑니다. 모바일에. 그래서 아이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애플 기기의 보안 기능을 사용할 거고요.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할 경우 역시 보안이 암호화 기술이 적용되고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해당 여권에는 사용자의 백신 접종 여부 등 방역 관련 대부분의 정보가 포함이 되겠죠. 어느 나라에서 어떤 백신을 언제 맞았냐. 그래서 현재는 백신을 맞은 상태라 뭐 항체가 있냐 없냐 뭐 이 정도까지 갈 것 같고요. 여행자들이 최상위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를 위해 개인정보 통제한다고 밝혔고요. 뭐 예방 접종 결과 포함하고 암호화된 데이터를 저장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이게 발표를 하는데 그리고 선보이긴 하는데 이걸 과연 얼만큼 많이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얼만큼 자유롭게 여행을 다닐 수 있을 거냐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트래블 패스를 보유한 여행자들은 상호 협의된 국가 간 또는 도시 간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각국의 관련 정보가 연계되지 않는 한 효율적인 사용에는 한계가 있어서 여행시장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이겠지요. 예. 그래서 이걸 이게 없다고 해서 여행을 못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요게 어느 정도 공신력을 인정받으면 요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국가끼리 요게 있으면은 자가격리 안 해도 된다. 신분이 보장되고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 보장된 사람이다라고 어느 정도 보증의 역할을 확실히 하고 또 국가 간, 도시 간, 여행지 간에서 이게 서로 상호 협의가 됐을 경우에는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꼭 경제적 규모 아니더라도 훌륭한 여행지가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료에 대한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곳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 못하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반영될지는 상당히 좀 짚어봐야 될 그런 숙제가 좀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였고요. 두 번째 뉴스, 사이판이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여행 재개를 승인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내년 1월 겨냥해서 현지 골프와 옵션 투어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승인을 했습니다. 마리아나 관광청 이사회가 관련한 만장일치로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 해외 여행객 가운데서도 한국인의 입장을 가장 처음으로 허용한 것으로 이 계획에 따르면 1월 초 국적사의 전세기를 이용해 약 한 달간 마리아나 제도에 머무르면서 무제한 골프 옵션 투어 즐길 수 있도록 구성을 했대네요. 마리아나 관광청은 이제 우리 한국의 파트너들, 그러니까 우리 업계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응원의 메시지 그리고 여행 재개에 대한 협력 의지를 그동안 꾸준히 보여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나 관광청 북마리아 제도 주지사와 마리아나 관광청 담당자들이
뭐 메시지를 전했는데 요건 좀 생략을 하고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북마리아나 제도 보건당국과 마리아나 관광청 그리고 유사기관 에서 문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 돌입했다고 합니다. 일단 한국을 대상으로 한 거야. 한국 시장 처음으로. 굉장히 고맙죠. 해당 상품은 전 세계로 운영하지만 판매를 희망하는 여행사는 MRI 한국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예, 뭐 이렇게 한국사무소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그 마리아나 관광청에서 처음으로 한국 시장 대상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 코로나19 상태로 여행이 굉장히 거의 못 가다시피 한 이런 상태에서 분위기 반전이라고까지는 뭐하지만 어쨌든 어디선가 한 군데서부터 이런 것들을 좀 시작을 하고 준비한다는 게 굉장히 어떤 촉발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사이판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이 대단히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휴양지니까 또 비교적 다른 나라보다는 사람들끼리 마주칠 일도 많이는 없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느 나라가 시작했냐 하냐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촉매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고 보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번 주에 저희 트래블 데일리 뉴스에서도 보내드렸는데 모두 참 좋은 여행이 내년도 여행 상품을 선보이니까 하나투어도 선보였잖아요. 예약금 2,021원으로 해서. 그 다음에 바로 또 모두투어에서도 예약금 아예 없이 해외 여행 상품 판매 시작을 했잖아요. 이렇다시피 참 좋은 여행사의 기획에 대해서 관심만 갖고 있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참 좋은 여행사에서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 하나투어도 생각은 하고 있지만 누군가 어디서 먼저 좀 나서주기를 바라는 것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계속 이렇게 일종의 나비 효과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투어도 상품 내년도 겨냥해서 이미 판매 예약 들어갔고 모두 투어도 꿈을 예약하세요라는 캠페인 상품 들어갔다는 소식 이번 주에 한번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시작이 되고 여행을 한두 번씩 가다 보면 뚝이 무너지듯이 그렇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또 여행업계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치를 많이 봐요. 예, 먼저 이렇게 막 선제적으로 나서서 왜냐하면 원래 선제적으로 나서는 데가 욕을 먹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누군가가 또 이렇게 시작을 해주면 따라서 시작을 하고 또 코로나 백신이 출시가 되고 접종이 들어갔기 때문에 점점 분위기 반전을 워낙 오랜 시간 동안 침체가 돼 있고 큰 문제가 현재도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런 변화라는 건 또 이렇게 막 손바닥 뒤집듯이 한 번에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행사도 그렇고 또 의료 쪽에서는 백신도 그렇고 이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전해지면서 서서히 바이러스도 이제 없어지고 우리 여행업계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그럴 때까지 아마 이런 식으로 조금씩 차츰 아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주요 뉴스 두 가지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먼저 좀 보내드렸고요. 자,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여행업계와 두 번째 다시 패키지를 생각한다라는 두 가지 주제를 좀 갖고 왔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 주제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여행업계는 약속을 잘 안 지키는 물론 일부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여행업계라기보다도 약속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좀 되게 좀 가볍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여행업계에 좀 만연한 것 같아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에 관한 문제, 신뢰의 문제인데 이건 비즈니스상에서도 그렇고요. 특히나 이제 랜드사 같은 데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미수 까는 거는 기본이 있잖아요. 그죠? 기본으로 미수 얼마 깔고 가고 요즘에 제가 인쇄 매체에도 있어봐서 아는데 인쇄 매체에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통 6달, 3달 기본 6달 이렇게 인쇄비 깔고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갚아야 될 돈들이 인쇄소에.
근데 최근에는 현찰이 없으면 인쇄물을 안 내준대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뭐 아무튼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행업계 랜드사 같은 데서 아직까지 많이 나오는 얘기가 미수 얼마 깔고 가는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일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하고 그동안 10여 년 가까이 경험한 것도 봤을 때 맺고 끊음에 대한 좀 흐지부지 되는 게 여행업계에 굉장히 많이 만연되어 있는 그런 좀 나쁜 고질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재차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물론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분위기 전체가 그런 게 굉장히 만연해 있어요. 다른 업계보다. 제가 다른 업계에서도 있어 봤는데 특히 이쪽은 그 분위기가 그런 만연되어 있는 분위기가 잘 좀 바뀌려는 움직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약속을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면 아니면 이렇게 잠정적인 약속이 돼도 그러면은 그 약속이 그 계획이 계획이나 약속이 날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날짜와 시간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정확히 언제라고 못 박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되면 된다 아니면 뭐 취소되면 취소된다 연기되면 연기된다 좀 미뤄질 것 같다 언제쯤 다시 시작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끝맺음 중간 결산 끝맺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흐지부지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어떤 그 상대방도 그렇잖아요. 물론 제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에서의 그 스케줄이라는 것도 있고 그 계획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냥 기다리다가 뭐 흐지부지 돼서 모든 어떤 게 캔슬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자금의 문제 또는 일 계획 어떤 이벤트 계획 실천의 문제 또 어떤 하다못해 작은 약속 만남의 약속 같은 경우도 있을 텐데 우리 여행업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이유가 뭐죠? 예.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고객한테까지 전달이 되고 고객 서비스 차원에까지 영향을 미치면 안 될 텐데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약속을 잘 안 지키는 문화에 대한 것들은 아마 이렇게 누구 하나 이런 얘기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약속을 뭐 일단 뭐 개별적인 개인 대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기업 대 기업으로 회사 차원에서 봤어도 뭐 여행사는 여행사대로 또 랜드사는 랜드사대로 또 항공사는 항공사대로 뭐 그게 비즈니스건 아니면 작은 어떤 계획의 만남이건 간에 맺고 끊고 이게 명확하지도 않고 그냥 연락 안 되면 저쪽에서 알아서 그냥 안 되는 거겠지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만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때로는 정말 짜증이 납니다. 이런 것들이 고객 서비스 차원까지 영향을 미치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다. 그냥 흐지부지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는 분위기들이 여행업계에 그런 굉장히 다른 업계보다 다른 산업 분야보다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파는 업종이 아니라 여행 컨텐츠를 체험을 하게 해주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라서 그런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무시하고 넘어가는 그런 그냥 별거 아니겠거니 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는 그런 것들이 우리 여행업계에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저는 두루두루 이렇게 큰 틀에서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달에 몇 번을 그런 감정을 느낄 정도면 물론 제 개인적인 입장이 될 수도 있지만 제 개인적인 어떤 것들을 떠나서 그러니까 굉장히 객관화 시켜서 보려고 해도 그렇게 해서 봐도 맺고 끊음에 뭐 그게 없어. 그냥 뭐 안 되면 연락 안 하면 내가 연락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뭐. 그건 넘어가고 실컷 약속 다 해놓고요, 그죠? 하다못해 제가 잠깐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면 저는 기자잖아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취재 관련한 인터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 하자.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날짜와 요일까지 못 받고 시간까지 못 받았는데 뭐 그냥 잠깐 뭐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로 연기합시다 하고 다음 주 되면 뭐 연락도 없고
뭐 저는 벌써 눈치를 채고 기다리지는 않는데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해요. 어떤 업체 어디라고는 제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겪어요. 그런 경우를 걔가 한 번, 두 번 정도 겪고 그러면 그런 경험이 있다면 뭐 이런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겠죠.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빈번해요. 예. 그래서 때로는 내 스스로 내가 뭐 잘못했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그런 건 전혀 없거든요. 약속이랑 시간까지 다 정해놓고 그냥 아니 오늘 이번 주 좀 사정이 그러니 다음 주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럼 다음 주 되면 연락을 하든가 아니면 사정이 이러하고 상황이 이러하니 이번에 뭐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가 되면 인터뷰면 인터뷰가 되든 뭐 아무튼 그런 경우가 정말 심심찮게 한 달에 한 2건 이상은 그런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면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정신 상태로 비즈니스를 한다? 야, 그런 정신 상태로 그런 태도로 여태껏 비즈니스를 해왔다? 그런데 저 정도야? 저는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예. 이런 부분들은 저의 경우뿐만이 아니라 다른 뭐 특히 랜드사 같은 데 가서 얘기를 드리면 특히 랜드사는 이제 수금의 문제에 있어서 결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좀 갑과 을로 따지면 을이잖아요. 수금 뭐 몇 천만 원 깔아놓는 건 기본이잖아요, 보통. 그걸 이제 뭐 어떨 때는 그래서 뭐 부도도 나고 돈 띠끼는 경우도 요즘에는 그런 기사 약간 예전에 한 6, 7년 전까지만 해도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고소장 접수한다고 경찰서 쫓아간다고 기자들 불러갖고 그런 거 취재도 많이 가고 근데 요즘에 그런 경우까지 치닫지는 않나 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약속 잘 안 지켜요. 그리고 약속을 잘 안 지킨 것도 안 지키는 거고 약속에 대해서 약속이라는 어떤 그 하나의 어떤 행위 그런 퍼포먼스 그 다음에 어떤 그 서로에 대한 어떤 그 믿음 인정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말면 말지 뭐 그냥 이번에 안 해. 그럼 안 하면 안 한다.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연기하면 연기하고 언제로 연기한다. 이런 게 아니고 딱 이런 거예요. 한국 사람의 그런 거 있죠. 언제 밥 한번 먹자. 언제 술 한잔 먹자. 그냥 형식적인 인사치레로 생각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여행업계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사업이 굉장히 안 되고 있는데 코로나19 극복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개선에 누가 책임을 지고 개선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만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각자 스스로 자정의 어떤 개선의 의지가 없으면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무시당할 것 같아요. 다른 산업 분야에서 다른 산업에서 무시를 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올해는 못 가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하도 화가 나갖고 첫 번째 제가 이 얘기는 꼭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고 그리고 약속은 서로 간의 신뢰의 문제인데 그냥 아니면 아닌 거겠지 저쪽에서 알아서 눈치채겠지 뭐 이렇게 울렁뚱땅 넘어가 버리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죠? 근데 야, 제가 지금 누구라고 내가 지금 말을 여기서 막 하고 싶은데 입이 간지러워서 근데 또 이제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스스로 좀 한번 되짚어보고 한번 자정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무슨 어디서 나서서 캠페인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런 문제는 그 누구도 얘기를 안 하니까. 김보철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보철님 반갑습니다. 제가 성함을 처음 뽑는 것 같은데요. 저희 라이브 생방송 들어오신 거 굉장히 웰컴합니다. 환영하고 생방송은 여러분들의 댓글로 진행이 되기를 원하는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댓글 참여가 그렇게 많이 활발하진 않아서 그냥 저 혼자 떠들고 있는데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많이 댓글 통해서 알려주시면 한번 읽어드리고 또 서로에 대한 생각도 좀 나눠보고요. 의견도 나눠보고요. 또 정보도 있으면 나누고 그래서 또 소통하는 방송이 저희
트래블 데일리와 여행 중개소 라이브 방송의 지향점입니다. 예,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일단 첫 번째 주제로 좀 혼자 넋두리에 가까운 얘기를 좀 해드렸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좀 잘 지키자고요. 서로에 대한 좀 배려잖아, 그게. 그죠? 배려이자 그 뭐라 그럴까, 그 존중의 의미도 있고요. 그죠? 예. 예, 감사합니다. 양정모님, 예, 반갑습니다. 박지용님, 예, 예, 감사합니다. 잘 나오고 있죠? 예, 다행입니다. 우리 양정모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래블데일리와 여행중개소와 트래블데일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들어오신 것 대단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여행업계 종사자들끼리 소통을 하고, 또 여행업계 종사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같이 좀 소통하는 방송,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여행업계 소통 방송, 예, 대한민국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실시간 참여가 뭐 대단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심 속에 나날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1년 뒤에 실시간 방송에 동시 접속하시는 분이 몇 명이 되실까? 저는 1000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정모님, 중국에서 관광학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아, 중국에서 관광학을 전공해요? 아, 그러니까 한국 분이신데 중국 현지에서 관광학을 공부를 하고 대학원에 재직하고 계시고, 11월부터 쭉 보고, 아유, 감사합니다. 아, 중국에서 관광학, 와, 중국에서 관광학 전공하면 중국 시장이 워낙 커서, 와, 이거 나중에 정말 만약에 중국 현지에서 계속 비즈니스를 하시면 엄청나게 큰 비즈니스도 되겠네요. 워낙 우리나라와는 달리 워낙 인구가 많아서, 굉장히 특이한 스페셜한 경우를 제가 접합니다. 저희 방송이, 그리고 저희 트래블데일리가 중국에서 물론 공부와 관광을 전공하고 계시지만 많은 도움이, 학문적으로도 많은 좀 참고가 되실 것도 같아요. 예. 왜냐면 한국의 여행산업, 특히 관광학을 전공하고 계시니까 여행산업에 대해서 다루는 매체가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데일리로 하는 데는 아마 저희 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도 있긴 한데, 저희가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는데, 데일리로 쏜 게는 저희가 이제 최초입니다. 예, 요것 좀 알아주시면, 원조입니다. 저희가 원조. 예. 아무튼, 양정모님 대단히 좀 특이한 공부를 하고 계시 반갑고요. 김보철님도 반갑고. 예.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요걸로 해서 좀 한번 마무리를 짓고, 두 번째, 다시 패키지를 생각한답니다. 예. 자, 며칠 전부터요, 유튜브에서 연속 생방송 계속 틀어주는 거 있잖아요. JTBC에서 몇 년 전에 했던 뭉쳐야 간다 하나 투어에서 협찬하고서 JTBC 통해 갖고 연예인 몇 명 나와갖고 현지에 패키지 여행 간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거 지금도 하고 계속 지금 그동안 했던 거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시간 생방송으로 계속 몇 편은 그동안 했던 거 계속 이어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렇게 재미있으니까, 거의 출연하는 사람들이 재밌게 잘하니까 그걸 제가 요즘에 며칠 동안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이 프로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떤 패키지 상품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미리 좀 얘기를 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소규모 인원으로 지금 이렇게 화면 보이시죠? 이거 뭉쳐야 뜬다. 예전에 다 아실 거예요, 요거. 그래서 뭐 안정환, 정영돈 씨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프로그램 했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걸 라이브로 지금 계속 해주고 있는데, JTBC에서 계속 연속 방송으로 이걸 보면 우리 패키지, 내가 이렇게 보면서 생각한 게, 이 지금 누구는 이제 FIT가 계속 더 성장하고 패키지가 죽어나가고 계속 이게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데, 또 혹자들은 이제 패키지의 생존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차피 나이 들면 패키지를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무리 FIT가 성장한다 하더라도 패키지 상품은 계속 살아남는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처음에 그런 얘기 귀담아 듣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 자신도 그렇고 패키지의 장점이라는 게 장점이 FIT보다요. 패키지의 장점이 뭐가 많냐로 따지면 패키지가 많아요. 솔직히요. 예. 자, 자유여행의 장점은 뭡니까? 그야말로 본인 시간 혼자. 리라님 뭉쳐야 뜬다 일본편 가이드의 얘기를 들었는데요. 예, 일본편 보셨어요? 저도 봤어요. 예, 가이드 일본편. 예. 자, 자유여행, 그러니까 우리가 속칭 FIT라고 하는 거의 장점은 하나예요. 딱 하나잖아요. 그죠? 뭐야? 그냥 본인이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을 때 안 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만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예. 리라님 직접 PD가 써준 대본대로만 해야 해서 그런 게 있었겠지. 아무래도 방송이니까. 예. 너무 막 날로 하면 이게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조금 불편함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아무튼 그 패키지 여행 상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자, FIT의 장점은 그야말로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외에는 장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패키지 여행은요, 장점의 개수로만 따지면 마음대로 막 벗어나서 내 맘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내 맘대로 잠을 잘 수 없다는 거 외에 너무너무나 많은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리라님, PD가 써준 대본대로만 해야 해서 7시 출발해서 유엔 상점 문 안 열었는데,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지. 그죠? 욕 먹는 어이없어. 예, 그렇죠. 그럼 말씀드렸듯이 방송이라 그런 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일단 화면에 담아야 되니까. 근데, 아무튼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FIT의 장점은 단 하나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우리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FIT로 여행을 간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리를 우리가 여행을 가. FIT로. 그러면 가는데 뻔하잖아. 그렇다고 혼자 갔다고 그래서 에펠탑 안 가고 루브르 안 가고 뭐 이런 데 안 갈 거야? 어차피 간단 말이지. 근데 갈 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또 구경하고 나서 밥 먹을 식당 찾아야 되고 뭐 그런 불편함들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비용이 덜 들어? 아니요. 아실 거잖아요. FIT가 패키지보다 비용이 더 듭니다. 예, 아시는 분도 아실 거잖아요. 패키지의 장점이 뭐예요? 예, 단체로 예약을 하기 때문에 싼 거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그 패키지 여행 상품에 대한 그 가능성은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에는 코로나19가 끝나면 정말로 FIT가 완전히 자리 잡고 패키지는 완전히 사라질 거다라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분석일 수도 있겠다. 잘못된 전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더라고, 불현듯. 그래서 불현듯 들어서 제가 또 꼼꼼히 생각을 해봤지, 곰곰이. 근데 그게 아니야. 만약에 제가 이제 한 달만 있으면 이제 그 지천명의 나이에 들어가는데, 제가 한 10년 뒤 한 60 정도 나이를 먹었을 때 부부 둘이서 해외여행을 간다? 특히 장거리죠. 가게 됐다. 그러면 혼자 못 갈 것 같아요. 갈 수도 있겠지만 피곤해. 렌트도 해야 되고 호텔도 잘, 그런 재미로만 따지면 그런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굳이 가라면 잘 꾸려진, 잘 구성된 여행사의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는 코로나 때문에 소규모 패키지, 물론 지금 이제는 소규모 패키지예요. 옛날처럼 4, 50명 그야말로 떼거지로 막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우르르 몰려서 막 그런 패키지는 코로나19 터지기 전에도 이미 좀 이 어떤 스타일 자체가 변화를 했었잖아요. 그죠? 해가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계속 남아있을, 그리고 등장할 패키지 여행 상품은 계속 어떤 뭐 분석 자료 나오고 저희 기사에서도 나왔다시피 소규모는 확실해. 소규모. 그러니까 많아야 10명도 안 될 수도 있어. 그래서 기존의 여행사들에서 뭐
모객이 다 안 됐을 경우에는 출발을 못하는 이런 경우는 이제 거의 없어지고, 한 명이랄지라도, 비록 한 명일지라도 출발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품을 만들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패키지 여행 상품에서 다시 한번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어제 그 노란풍선 여행사에서 B2B 온라인 플랫폼 선보이는 것 때문에 설명회를 해서 저희가 오늘자 기사로 한번 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 중에 뭐죠? 그 1인 출발 관련한 것들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는 상품들을 많이 좀 받기를 원하더라고. 어차피 이제 랜드사 여행사로부터 그 입점을 해야 되는 플랫폼에 입점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아시다시피 1인 뭐 몇 인 이상 모객이 안 됐을 경우 출발을 못하는 상품, 그런 게 이제 많이 없어졌잖아요. 예. 박지용님, 패키지 여행 장점 분명히 있습니다. 전 패키지로만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저 여행 장점이 분명히 있고 많아요. 예. 리라님도 패키지 여행 꼭 필요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뭉쳐야 뜬다를 보면, 물론 거기 나오는 분들이 예능하신 연예인들이잖아요. 뭐 김용만, 개그맨, 정영돈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분들이 자기네끼리 굉장히 여행지에서의 감동을 받지만, 그 화면에 담는 것들을 보면 그들끼리 굉장히 재밌게 수다를 떨고 놀아요. 그리고 일반인 같이 합류해서 가는 팀들한테도 서로 간에 배려를 잘해서 현장에서도 친해지고, 그런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잘 되고, 서로에 대한 배려만 있으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선진국 국민이라 그런 배려들은 다 있잖아요. 국민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지금 막 중국인들이 막 우리 옛날에 단체 패키지 하듯이 막 우르르 이런 스타일은 이제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런 쪽에서는 탈피를 해서 새로운 형태의 패키지 여행이 자리를 잡고 인기를 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현재 중국 스타일로 여행을 안 하기 때문에 패키지 여행 상품이 예전에 예를 들어서 하나투어나 모두투어에서 그동안의 황금기를 겪으면서 그 많은 수익을 내고 매출을 내고 성과를 낸 것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그 가격 상승은 조금 더 되고, 그리고 쇼핑 부분에 대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굉장히 그게 알러지가 있었잖아요. 그 쇼핑 때문에 사실 패키지가 욕을 많이 먹었잖아, 비난을. 가격 399, 299 쳐갖고 쇼핑으로 치고, 지금 동남아, 베트남 같은 곳에 한국에 들어올 때 인바운드 그런 경우가 지금 그런 경우는 가격 싸게 해갖고 쇼핑으로 치고, 우리 옛날에 아웃바운드 나가서 하듯이.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여행사에서도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상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진작에부터 선보이고 있고, 코로나19가 끝나면 이제 그런 류의 상품이 더 자리를 잡고 인기를 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거리 유럽 여행을 가는데 우리가 부부로 간다고 쳐. 그런데 모객 인원이 이제 코로나 끝났다 치고, 코로나 얘기하면 답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모객이 10명이야. 근데 10명 뭐 불편해요? 같이 가면 되지, 패키지? 예. 그리고 가서 친해질 수도 있고, 서로 또 뭐 방을 뭐 같이 쓰는 것도 아니고, 부부끼리 2명씩 갈 경우에. 근데 그런 그래도 이렇게 자유시간도 많고, 둘러볼 때 편하게 다 둘러보고, 그런 것들을 잘 구성을 해주면 자유시간도 많고요. 그러면은 세상 그거보다 편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아침에 일어나면 밥 줘, 점심 때 되면 밥 줘, 저녁 때 밥 줘, 밥 먹고 나오면 차 대기에 있어. 그거 타고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하면 돼. 이거는 뭐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뭐 젊은이들은 안 늙습니까? 젊은이도 늙어요. 걸어다니기 힘든 날 와요. 뭐 여행을 뭐 오래 하고 뭐 10년 하고 안 할 거예요? 전 세계 해외 여행을? 세계 여행을 뭐 10년, 5년 하고 안 할 거 아니잖아요. 젊은이들도 늙어요. 늙으면 아파요. 그리고 늙으면 죽어요. 그게 인생의 패턴인데, 그 패턴이 끼케야 20-30년, 30-40년이에요. 20대는 뭐 청춘, 혈기에 건강한 신체, 자유여행 다닐 수 있어. 배낭여행 그건 좋아요. 그때 갈 수 있어. 대신 좀 안전하게 가기를 원하는 이런 여행에서는 패키지 여행, 단체 여행 갈 수 있죠. 특히나 중동 지역 있잖아요. 이런데 물론 FI 혼자서 여행 다니는 청춘들도 많이 있지만, 청춘 박수 보내고 싶어. 청춘들 그럴 때 보지 언제 해봐. 그런데
그 애에 딸려갖고 와이프랑 같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중동 지역 같은데 개별 여행 가기 쉽지 않을걸요. 그래서 그런 패키지 여행에 대한 것들이 언어 문제, 박지용님 언어 문제 때문이라도 패키지 선호합니다. 그쵸? 뭐 요즘에 젊은이들 뭐 해외 그 외국어 문제 없다고 하지만 뭐 그거는 뭐 영어 같은 거 잘 못해도 다 먹고 물건 사고 먹고 식당 가서 먹는 데는 아무 문제 없거든. 예. 근데 아무튼 또 어르신들이나 이제 아유 한 40대 중반 넘어가 봐요. 뭐 언어 문제도 언어 문제고 불편한 것도 있고 불편해서 힘들어요. 패키지가 좋아요. 자, 근데 우리 여행사들도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기존의 패키지 상품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변화가 가져올 테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떤 테마별로요. 테마별로 패키지, 테마별로 한 패키지 실제로 하는 것도 있고 이미 진작에 하는 것도 있고 뭐 오스트리아나 서유럽의 어떤 클래식에 굉장히 그 적어돼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오스트리아가 될 수도 있고 독일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나라에서 어떤 굉장히 좋은 클래식 공연을 본다든가 뭐 그런 뭐 아트면 아트 아니면 뭐 문화면 문화 이런 쪽으로 특화된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여행지가 그런 데를만 가는 패키지 상품도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있고 그런 데가 더 많이 개발이 되고 발굴이 되고 그런 상품을 더 좀 이렇게 컴팩트하고 좀 고퀄리티로 만들면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자, 리라님 댓글 하나 남겨주셨는데요. 저는 걱정이 있습니다. 코로나 탓에 여행업을 떠난 여행 전문가, 여행 전문가 하면은 사무실 OP, 또 인솔자, 예, 요 여행 전문가가 돌아올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을 댓글 하나 남겨주셨는데, 특히 쇼핑이 없어지는 추세죠. 예, 요것도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예, 자, 제 생각은 그래요. 코로나 탓에 여행업을 떠난 우리 그러니까 전문가 우리 업계 사람들인데 뭐 사무실 저희 가족들도 사무실 여행사 OP가 있고 인솔자들 돌아올 수 있겠냐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 생각은 돌아올 수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전에 100명이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100명이 다 잠시 떠나가 있어. 근데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100명이 다 돌아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100명. 당장에 다시 100명이 돌아오지는 쉽지 않을 거 봐요. 당장 돌아오는 인원이 반 정도 수준만 돼도 일단은 많이 돌아왔다고 봐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이유로 완전히 업계를 떠나서 다시 돌아오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도 있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뭐 어떤 복귀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아직 마련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돌아오긴 돌아오되 예년 수준에 못 미치는 숫자 퍼센테이지만 좀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일을 정상적으로 예전처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 좀 개인적인 생각. 안 그래도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리라님 쇼핑 안 가면 열악한 상황에 해외까지 가서 일할까요? 현실상 아시잖아요. 예,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라님은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바운드 같은 경우가 많이 좀 영향이 미칠 것 같은데 이것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고 종식이 되면 분위기 자체는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라고 보는데 이제 요 관련해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시 복귀하는 거는 본인이 정말로 다시 나는 이 업계에서 더 복귀를 해서 일하고 싶어라는 의지가 있으면은 복귀를 하겠죠. 어떤 식으로든. 근데 그렇지 않고 좀 이 사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각오도 다르고 처한 현실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예전의 숫자만큼은 좀 못 미치어서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려는 되시겠죠. 왜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고 내 일에 대한 어떤 자부심, 그 다음에 사람이 일을 통한 노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취감, 그 다음에 그 자부심, 그다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너무 지금부터 벌써부터 그 우려, 걱정을 하시는 거는 스트레스만 받으실 것 같아요. 코로나 끝나고 보자고요. 끝나면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가 기우에 불과했다는 현실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믿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기다리는 거. 그죠? 자, 양정모님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1인 또는 2인으로 자주 여행을 가는데 저는 항상 현지 도시 여행사의 패키지로 여행을 합니다. 한국 인터넷에서 제공받는 정보는 현지 정보와 차이가 많습니다. 여행 목적에 따라 만족감도 다르겠지만 확실히 패키지 여행이 가성비 면에서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잘못된 정보 꽤 많습니다. 예. 우리가 유튜브들 뭐 젊은 친구들 유튜브 이렇게 뭐 현지 찍고 하잖아요. 보면은 맨 맛집이야. 조회수 올리려고 맨 맛집이고 편집에 너무 멋만 들였어. 사실 알짜배기 정보는 별로 없어. 그래서 물론 이제 정보 제공을 인터넷 쪽에서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의 현실이지 그렇죠. 근데 틀린 정보와 현지 정보와 차이가 많이 있고 특히나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더 그럴 수 있죠. 워낙 땅덩이가 넓고. 근데 유명한 여행지에 대한 정보는 다 거기서 거기고 다 이미 아는 정보. 근데 우리 그 저기 양정모님처럼 이렇게 여행을 다니신 분들이 그런 거 이렇게 정보 같은 걸 발견하다 보면 차이가 많이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양정모님도 패키지 여행 자주 가신대요. 예, 그래서 패키지 여행을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 아주 잘 주셨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여행에 대해서 다시 패키지를 생각한다 하잖아요. 제목이.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여러분들 오늘 방송 요거 끝나면 라이브 방송 끝나면 그 인터넷 유튜브 가서 그 뭉쳐야 뜬다 실시간 계속 틀어주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보면 막 너무 가고 싶어. 지금 너무 다 그거 보고 있으면 너무 가고 싶고 너무 부러운 거야. 물론 옛날 필름이긴 하지만. 그래서 패키지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다시 한번 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세련된 기법으로 상품 구성을 좀 했으면 좋겠어. 사실 제가 어느 여행사라고 밝히긴 뭐하지만 뭐 또 대부분의 패키지 여행사들이 그랬죠. 그냥 가격도 후려치느라고 정신없어서 한참 잘 될 때 하다못해 199, 299, 399 이게 뭐 맥구구 이게 지금 이렇게 이런 용어 자체가 나온 거 자체가 이상한 거였어. 근데 잘 됐으니까 그땐 몰랐지. 한참 잘해서 잘 벌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는 안 된다는 걸 지금 계속 느껴왔고 이제는 더 이상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패키지를 생각을 하지만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뭐 세미 패키지 뭐 이런 말을 제가 쓰자는 얘기가 아니라 말만 세미 패키지 이런 거 쓰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패키지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부터 스스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패키지라는 거는 여러 가지를 묶은 거잖아. 묶은 거를 한 번에 가는 거잖아. 그야말로 말 그대로. 그러니까 그런데 뭘 묶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고 저게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바구니에 뭐도 넣고 뭐 쇼핑도 넣고 뭐도 넣고 이렇게 다 넣었다면은 그 바구니 속을 다 끄집어내서 빈 바구니에다가 정말로 우리가 패키지 여행이 고객들한테 먹힐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이제 그 바구니에 뭘 담아야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좀 뺄 건 빼고 줄일 건 줄이고 또 늘려야 될 것들은 늘리고 예전에 한 개를 바구니에 담았다면 이제 2개를 담아야 될 건 또 있다면 2개를 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진지한 고민과 또 그 어떤 색다른 시선, 기존과는 다른 전혀 차별적인 그런 시선과 아이디어, 고민, 생각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패키지 구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구성을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제2의 패키지의 전성기 이런 거를 기대하거나 그렇게 말을 붙이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차피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것들. 배낭여행이 지금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자유여행을 많이 간다고 하죠. 또 나름대로 패키지 여행은 패키지 여행대로 또 계속 존재하면서 이것도 사랑을 받고 이것도 각광을 받고 그래서 그 비율이 밸런스가 맞춰지는 게 일단 우리나라만 봤을 때 여행업계 성장에 굉장히 건강한 성장을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밸런스가 모든 게 맞아야 돼요. 너무나. 예를 들어서 뭐 종이 신문이 없어지고 온라인 신문으로 많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경우랑은 다른 거야. 그렇죠? 사실 종이 신문은 없어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왜냐면 필요가 없거든 이제. 필요가 없고 전혀 좋은 게 없거든. 좋은 게 있다면은 뭐 지면한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건데 그거 외에는 그다지
장점이라는 게 없죠. 접근성도 떨어지고. 근데 이 패키지 여행이냐 FIT 여행이냐는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제 뭐 언론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종이 신문이 없어지는 거랑은 뭐 비교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시대가 바뀌고 뭐가 바뀌어도 사람이 먹는 거는 계속 남듯이 대신 메뉴를 바꾸고 어떤 여행이 조금 트렌드를 쫓아가는 메뉴가 나오는 반면에 또 어느 거는 좀 없어지는 메뉴, 뭐 좀 이렇게 사랑을 못 받는 메뉴가 있고 뭐 그런 거 있듯이 이런 어떤 여행 상품의 구성도 FIT도 있고 패키지도 있고 고객이 A라는 여행자가 어쩔 때는 패키지를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어떤 품질이 좋고 나름대로 합리성 있고 상식적인 상품 또 이번에는 가까운 데는 뭐 그냥 FIT로 가고 싶어 그럼 또 FIT로 가게끔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면 만약에 제가 가족들이랑이라도 일본이나 뭐 싱가포르 이런 데 가면은 그냥 개별적으로 갈 것 같아요. 개별 여행으로 갈 것 같고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집트 같이 중동 뭐 이스라엘 또는 뭐 좀 장거리 유럽 북유럽이나 이런 데는 패키지로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거리에 따라서 그 다음에 또 그 데스티네이션의 어떤 그 특성에 따라서 패키지가 좋을 것인가 FIT가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차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예를 들어서 일본의 후쿠오카 여행을 가는데 패키지로 가는 거는 조금 지금의 시대상이랑은 조금 동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죠? 예를 들어 후쿠오카를 예를 치면 만약에 도쿄를 여행 간다. 굳이 패키지로 도쿄를 여행 갈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다녀와서 알기 때문이 그게 그래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뭐 중국 상해, 시안 같은 데를 다녀왔는데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개별 여행을 간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상해 같은 데를 지금 안 가봤는데 처음 간다 그러면 중국 상하이 같은데 그러면 굳이 패키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냥 FIT로 갈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좀 장거리 같은 경우나 좀 현지 상황에 대해서 좀 모르면서 자신감도 좀 없어도 영어에 대한 사용도 그다지 잘 편리하게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지역이라면 굳이 FIT보다는 패키지를 이용하고 그리고 내가 그때 패키지를 이용할 때 여행사에서 준비된 상품들이 얼마나 알차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가격에 구성이 되어 있냐 이거에 따라서 선택을 한 번에 그다지 고민 안 하고 무조건 이런 여행지는 여행사 패키지를 이용할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그러니까 버릇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그런 고정관념을 만들어 놓으면 여행사 패키지 상품은 계속해서 존재를 할 것이고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온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오늘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 저희 실시간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찌됐든 한 발짝이 됐든 두 발짝이 됐든 반 발짝이 됐든 몸 전체가 됐든 우리 여행업계와의 그 연이 다 있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 박진영님, 리라님, 저기 양정무님 다 이렇게 또 오신 분들 아까 누구시죠? 김보철님 등등 해서 다 아무튼 우리 지금 실시간 오신 분들은 아마 여행업계에 아마 반의 반발자국에도 다 걸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패키지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많이 봐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드렸지만 FIT의 장점은 하나 하지만 패키지 여행 상품의 장점은 많다. 이것만 봐도 패키지의 성장성, 가능성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여행사에서도 특히 이제 기존에 이제 전통적으로 패키지를 잘 해서 성장하신 그 여행사들 주요 여행사들은 좀 더 좋은 상품을 좀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이제 점점 더 한국의 경제는 더 잘 살아지는 나라가 될 거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만 깎는다고 고객이 찾지는 않을 거예요. 무조건 깎는다고. 그래도 그러니까 깎거나 올리더라도 이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면 지금 한국 국민들의 그 소비에 대한 어떤 생각, 판단, 소비할 때의 판단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 소득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크게 좌지우지 되진 않을 거예요. 젊은 청춘들이야 가성비가 중요하겠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 뭐 그 현대차 얘기 막 나오면서 예전에 그 회장님 차였던 그랜저가 엄청나게 팔렸다면서요. 가장 많이 팔린대요, 지금도. 그런 레벨의 차라고 우리가 인식을 했대요, 그랜저를. 근데 이제는 그랜저는 이제 국민차, 옛날에 소나타나 아반떼 정도 국민차 정도로 인식이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됐대. 왜냐, 소득 수준이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자동차 가격이 떨어진 건 아닌데 그만큼 소비에 대한 대한민국 사람들이 소비에 대한 난 이만큼 써도 돼 라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한 단계 두 단계 몇 단계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그랜저가 국민차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오히려 뭐 제너시스 같은 거 요즘에 좋은 차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회장님 차, 사장님 차로 인식이, 그러니까 한 단계씩 다르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지. 소비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패키지 상품도 정말로 청년도 청년이겠지만 그 뭐라 그러죠? 그 뭐라 그래? 한번 그러니까 중장년 리라님 오늘 제 생각과 일치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엄지척. 그러니까 중장년 30대 이상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했을 땐 가성비가 물론 필요합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가격이면 안 되지. 대신 패키지를 이용한 대부분의 고객들은 패키지는 일정 부분 가격이 조금 저렴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터무니없으면 안 되지. 대신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가격을 정하되 막 쇼핑으로 매출 메꾸려고 막 후려치는 그런 가격은 이제는 안 통한다는 거. 시장에서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떤 가격 구성, 상품 구성에 있어서 가격 책정 구성도 좀 밸런스를 맞춰서 구성을 하면 우리나라 여행사들의 패키지 상품에 대한 선호가 어느 정도 예전만큼 막 우리 잘 될 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꾸준히 유지해 가면서 나름대로 좀 평가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부분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좋은 의견 있으면 오늘 방송 끝나더라도 제가 편집해서 다시 올리거든요. 최종적으로 올 땐 편집본을 올려요. 그래서 뭐 다양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또 저렇게 생각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행사들에게 우리가 또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다는데 그 백신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드러나는 뭐 확진자 수 이거는 계속 늘어나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점점 이제 좀 탈출 전략, 출구 전략을 좀 마련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대략 1시간 조금 모자라게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 많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진용님, 가이드 일당 제대로 주면서 할 수 있는 패키지가 제일 좋겠네요. 이게요, 가이드 문제가 이게 저는 가이드 분들이 버는 거에 대한 애초에 구조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제가 그 러시아에서 유학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거의 유학생들이 가이드를 해요. 다 자격증도 없는 불법이지, 따지고 보면. 근데 가이드 할 때, 알바를 할 때 한 3개월 뛰고 녹용 팔고 그러면, 꿀 팔고 녹용 팔면 1년치 학비가 나왔어요. 잘만 이거 하면. 그야말로 월급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알바를 쓰는 경우잖아. 이렇게 벌써 이건 20년 전 정도 된 일이고. 그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의 문제라고 봐요, 나는. 우리나라의 가이드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 뛰는 한국인 가이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그 뭐 4대 보험이나 그러니까 비정규직들 있잖아요. 비정규직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굉장히 뭐 노동에 대한 뭐 보장은 우리나라에서 해주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뭐 보험도 이것저것 들어주고, 프리랜서도 어떤 그 저기 그 복지 관련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제도는 많이 변해가고는 있는데, 기업 자체에서, 기업이 문제라고 하는데 기업 자체에서 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잘 안 뽑으려고 하고, 예. 물론 정규직도 힘들죠. 근데 그 물론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돈 벌어가는 액수는 많은 경우도 다른 분야도 있고 여행업에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이드 분들도 정규직으로 소속이 안 돼서 프리로 뛰는데, 그렇게 한 시즌 한철 그 저희 뭐죠, 성수기 때 바짝 벌었는 게 그냥 정규직으로 돼갖고 월급 받는 것보다 나으니까 선택하실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가이드가 제대로 된 일당을 받으려면 고정급이 있어야 되는데, 기업에서는 가이드를 고용하는 기업 입장, 회사 입장에서는 싫고, 가이드도 잘 벌었던 그런 경험과 경력이 있는 가이드들도 싫어하고,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 또 능력이 없고 초짜인 가이드들은 돈 벌기 쉽지 않고, 기업에서는 여전히 정규직 쓰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세상에 가이드를 무슨 정규직을 쓰냐, 뭐 이런 고정관념들이 있다 보니 지금의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건 물론 우리나라 문제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비슷해요. 가이드 문제, 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문제들 다 비슷한데, 이거는 가이드 분들과 사업주 간에 예를 들어 어떤 사업주가 있으면, 나는 우리 가이드는 우리 정규직으로만 쓸 거야. 그리고 정규직 얼마 주고 최소한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보장해주고 플러스 알파로 해서 버는 뛴 만큼 또 이런 인센티브로 하는 그런 경우가 어떤 가이드와 고용주가 합이 맞아서 그렇게 깔끔하게 되지 않는 이상, 가이드는 열심히 나름대로 뛰어서 쇼핑으로 뭘 팔든 해서 해야 되고, 고용주 또한 고정비가 나가는 게 리스크가 있으니 뭐 좀 고심을 하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갭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너무 다르고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생각과 입장이 다른 것뿐만 아니라 또 서로의 각자 나눴을 때 기업과 그러니까 가이드 각 개인의 생각과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히는 거는 너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뭐 지금 쉽게 판단해서 말씀드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리라님, 회사 입장에서는 쇼핑 매상 잘 어울리는 가이드가 최고.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가이드가 매상 잘 어울리면 너 그만큼 많이 버는데 무슨 불만이냐 할 수 있고, 가이드 입장에서는 잘 될 때만 잘 되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또 그때 가면 또 그때대로 또 불만이고, 이게 갭이 너무 커요. 너무 크고, 서로 간의 입장도 다르고, 서로 간이지만 또 각자 각 개별적으로도 입장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풀 수 없는 문제, 제가 봤을 땐 이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다고 뭐 전 세계적으로다가 뭐 어떤 법을 마련할 수도 없고. 리라님, 대형 여행사 1에서 5까지 정규 가이드는 몇 %일까요? 글쎄요, 정규 가이드 거의 없지 않을까요? 정규 가이드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그 마이 리얼 트립이 투자를 많이 받잖아요. 투자를 많이 받는다는 거는 가능성이 있다고 투자자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존에 다른 그 가이드들도 어떤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 더 생긴 거고, 그거를 이용해서 마이 리얼 트립은 수익을 창출하는 거를 해서 상당히 아이디어를 잘 쓴 거긴 한데, 문제는 이제 해외 현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이드들이 현지에서 상당수가 자격증이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으면 안 되죠. 만약에 사고라도 터지면 그때 가서 책임 소재는 누구한테 넘길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마이리얼팁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평상시에는 아무 괜찮지. 근데 항상 문제라는 건 사고나 사건이 터진 다음이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아무튼 오늘 트래블 데일리와 여행중계에서 라이브 생방송 12월 17일 1시간 조금 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여행업계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인 그 심정을 한번 토로해 봤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다시 패키지를 생각한다. 패키지의 가능성, 향후에 코로나19 끝나서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제 의견과 생각을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한 이후에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것 같아요. 예, 감사드립니다. 다른 분들도 생방송 들어오신 분들 인사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처음으로 오신 양정모님 제가 한번 예전에 뵌 것 같은데 댓글에서 반가웠습니다. 리라님, 박지종님, 김보철님, 또 누구시죠? 양정모님, 예, 많이 감사드리고요. 양정모님 중국에서 중국에서 양정모님 중국에서 아까 누가 공부하셨죠? 양정모님이구나. 예. 양정모님 중국에서 공부하시는데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타지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고생이에요. 그게 공부가 됐건 생활이 됐건. 예. 한국이 아닌 해외에서 머무시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송영준님 맞죠? 송영준님 감사드립니다. 송영준님도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가끔. 예. 반갑고요.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내용 괜찮았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방송 대충 이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날씨가 뭐 풀리긴 한다는데 기온이 뭐 몇 도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이 뭐 떨어진다고 하던데, 예, 좋은 음식 많이 챙겨 드시고 일단 몸이 따뜻해야 됩니다. 예. 양정모님 실시간 참여는 매번 못하지만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녹화본 올려놓으니까요. 실시간 못 들어오실 땐 녹화본 보셔도 되고요. 박진영님도 추운 날 건강관리 잘하시고 다음 주에 뵐게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말씀드린 대로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재미있는 컨텐츠가 준비가 안 되면 생방송 쉬고 나름대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좀 돋굴 수 있는 뭔가 기획이 됐다, 준비가 됐다면 라이브 방송 할게요. 예. 저도 했으면 좋겠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때 다들 바쁘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가신다 하더라도. 예. 자,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오늘 순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개 숙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